실제로 우리 무형자산 기준서에 나와 있는 대로 요건이 만족되면 무형자산으로 잡고 요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무형자산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무형자산은 자산의 인식요건이 가장 중요해요. 교재를 보시면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물리적 실체가 없는데 지출한 것은 비용이 원칙이에요. 하지만 엄격한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한 지출에 대해서는 무형자산으로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형자산의 정의와 인식요건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로 무형자산의 정의를 만족해야 되고 그 정의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그리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되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면 자산으로 볼 수 있죠. 그럼 우리 무형자산의 정의 같은 경우엔 식별 가능성, 자원에 대한 통제,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데 식별 가능성이 뭐냐면 내가 알아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물리적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럼 식별 가능성은 뭡니까? 계약적, 법적 권리가 나에게 있다면 알아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해커스 금융과 계약을 맺고 강의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사실 여부를 떠나서 해커스 금융이 저한테 계약금을 줬다고 해볼게요. 그럼 저는 앞으로 해커스 금융에서 5년 동안 강의를 해야 되고 계약금을 받았다고 할게요. 그럼 이 경우에 해커스 금융은 저에게 돈을 지불하는 금액에 대해서 제가 5년 동안 해커스랑만 강의해야 된다는 이 권리에 대해서 어떻게 식별할까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계약서를 썼거든요.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당연히 알아볼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제약회사나 스타트업 벤처회사 같은 경우에는 벤처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스스로 계약 기술력을 개발하고 있거나 약을 개발하고 있다고요. 그럼 얘네들은 내가 나랑 계약서를 써? 그럴 수 없잖아요. 내가 이 약 만들면 나만 써야지 나랑 계약서 쓰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실제로 이 경우에는 분리 가능성을 따져요. 분리 가능성이요. 분리 가능성이 뭐냐면 우리나라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약 개발하다가 임상실험 단계에 들어갔다고요. 임상실험 1단계, 2단계, 3단계 중에서 1단계 정도에 있었는데 독일의 제약회사가 여기까지 지금 연구한 거에 대해서 돈을 주고 사갔다고요. 야, 니네 이거 기술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우리가 조금 더 돈 투자하고 아무래도 우리가 니네보다 기술력이 조금 더 좋으니까 우리가 요 아이템 가지고 가서 개발하면 마무리 질 수 있을 것 같아. 우리한테 팔아 그랬다고요. 그럼 실제로 뭔가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분리 가능성이라는 건 매각, 임대, 라이선스가 가능하면 분리 가능한 걸로 봐요. 꼭 계약을 맺지 않더라도 내가 스스로 약을 개발한 기술력 등이 있는데 이 기술력을 매각하고 임대하고 라이선스 할 수 있다면 내가 식별 가능한 알아볼 수 있는 걸로 본다고요. 그럼 우리 오답유형으로 뭐가 나오냐면 이 경우에 요 두 개가 동시에 만족돼야 식별 가능한 건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만 만족돼도 식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시면 지워볼까요? 식별 가능성 보시면 계약적 법적 권리가 이전 가능한지 여부 또는 기업의 기타 권리와 의무에서 분리 가능한지는 고려하지 않는다. 왜 고려하지 않겠어요? 요거만 있어도 식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로 통제인데요. 통제는 뭐 어렵지 않죠. 통제 보시면 여러분 그 영화 아이언맨 2 보시면 이런 얘기 나와요. 아이언맨 이런다고요. 야, 이거 정부가 따로 관리하고 보관하지 않아도 이 내 아이언맨 수트는 나밖에 못 만들어. 다른 애들은 앞으로 30년 후에나 만들 수 있는 기술이야. 나만 만들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얘기가 나오다고요. 토니 스타크의 그 아이언맨 수트 같은 경우에 지금 법에 의해서 보호받습니까? 아니죠. 자기밖에 못 만들기 때문에 보호를 받고 자기만 사용하잖아요. 그럼 우리 자원에 대한 통제도 보면 내가 무형자산으로 정리하려면 별도로 알아볼 수 있고 나만 사용해야 되는데 이 나만 사용한다는 게 법적 권리가 필수 조건일까요? 아닐까요? 이 법적 권리는 필수 요건일까요? 아닐까요? 필수 요건이 아니죠. 왜 필수 요건이 아닙니까? 아니 꼭 특허청에 이렇게 특허를
설치해 놓지 않거나 등록해 놓지 않거나 법에 의해 보호를 받지 않더라도 이 기술력은 우리밖에 못해요. 딴 애들은 이거 따라할래야 따라할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당연히 내가 제3자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미래 경제적 효익의 존재는요. 우리 저번에도 얘기했죠. 미래 경제적 효익이라는 게 뭡니까? 미래 경제적 효익의 존재라는 게 이 무형자산을 이용해서 돈 벌 가능성이 있다면, 돈 벌 수 있을 것 같다면 미래 경제적 효익이 존재하는 걸로 본다고요. 그래서 무형자산의 정의는 요 세 가지를 만족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 돈 벌 가능성이 높아야 되고 매우 높아야 되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만 우리가 무형자산으로 볼 수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한번 해볼게요. 저희 해커스가 저한테 계약금을 줬다고 하고 제가 이제 해커스에서 독점적으로 5년 동안 강의를 해야 된다면 계약서를 썼죠. 그리고 법적 권리도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법적 권리가 생겼죠. 해커스만 제 강의를 제공할 수 있다고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존재하죠. 제가 잘하면 돈 많이 벌 테니까요. 정의는 다 만족하고 지금 실제로 신용분석사 저희가 압도적으로 1등이잖아요.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저한테 계약금 준 금액이 정확히 있기 때문에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재무제표에 제 계약금에 대해서 자산으로 잡혀 있어야 된다고요.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됩니다. 좋아요.